안녕하세요, 니트 쉼터입니다. 이번에 떠볼 가방은 넥스트레더라고 하는 가죽 느낌의 실로 심플한 크로스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방 장식을 사용한 포인트를 주었고요. 또 뜨는 방법도 짧은뜨기만으로 뜨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방은 좀 탄탄하고 바닥을 떠줬기 때문에 내용물도 충분히 잘 들어가는 예쁜 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잠금 장식을 열면 이렇게 바늘집을 넣을 수도 있고요. 지갑, 카드 지갑까지 넣어도 충분히 잠깁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아주 유용한 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제가 끈을 여기 뚜껑 양옆에다 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가방을 만들어 보니까 모양이 보트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끈을 옆으로 달면 그 보트 모양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다 달고 매보니까 아주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다 맸으니까 여러분들은 취향껏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방 사이즈나 실 느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가방은 바닥 26, 8cm고요. 26과 8cm, 높이는 13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손땀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제가 뜬 거는 베이지나 빨강이나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왔고, 조금 손땀이 느슨한 분이 검정색을 떴는데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 양에 있어서 가방 끈을 만들기에 좀 부족하더라고요. 가방 끈을 만들려고 보니까 요만큼밖에 남지 않아서 다시 뜨긴 그래서 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끈을 뜰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시면 미리 코스를 저는 22코 잡았는데 20코 정도 잡고, 단도 한 단 줄이는 것보다는 2단 정도 줄이셔야 양옆 계산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20코에 8단을 뜨신다거나, 아니면 큰 사이즈 원한다고 하시면 22코에 똑같이 10단을 뜨고 실을 한 볼 추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검정색은 끈을 뜨기 전에 가방을 뜨고 실이 요만큼 남았거든요. 끈을 한 30cm 좀 넘게 뜨고 나니까 그것도 그냥 실이 30cm 정도 뜨고 나니까 모자라요. 만약에 상관없다고 하면 꼭 크로스백이 아니라도 완성은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다른 가방들을 크로스로 떴기 때문에 이 가방도 크로스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빨강 실이나 그런 거는 끈까지 다 뜨고 나서도 실이 조금 남았고요. 저는 이제 좀 쫀쫀하게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은 탄탄한 게 조금 가방 용도에 맞게 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소재도 조금 뜰 때는 되게 거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가죽 느낌의 실이다 보니까 손에 좀 자극이 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떠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브라운도 빨강 정도의 실 양이 남았어요. 끈까지 뜨고도. 손이 쫀쫀한 분이시라면 2볼로 충분할 것 같고, 만약에 손이 느슨하시다고 하면 1볼 정도 추가해서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물 소개가 있겠습니다. 넥스트레더 실 2볼, 바늘은 7호하고 6호 두 가지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돗바늘도 2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단수링 2개, 줄자, 가위, 그리고 D링 2개와 잠금 장식에 쓰일 티바라고 하는 잠금 장식인데요. 티바 세트, 그리고 이 티바 조일 때 필요한 아주 작은 드라이버입니다. 안경 같은 거 조일 때 쓰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뜨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떠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실 뜰 때는 실을 새끼손가락에 감고 검지 뒤로 이렇게 잡고 뜨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실은 좀 뜰 때 힘이 들어가서 굳이 새끼손가락에 감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새끼손가락 뒤쪽에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검지 뒤로. 그리고 니팅 링이나 이 실 지나가는 길을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는 밴드 같은 걸 붙이고 작업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아무래도 초보 분들이 뜨실 때는 좀 힘이 들어가는 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떠보기 시작할게요. 자, 매듭을 하나 지어 주시고 사슬을 22코 떠줄 겁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여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그리고 세움코 사슬을 하나 한 다음에, 자,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그러면 짧은뜨기 22코가 되겠죠. 22코를 쭉 떠주겠습니다. 좀 뜨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짧은뜨기 바늘을 넣고 실 감아와서 다시 감아서 짧은뜨기, 이렇게 여기 끝까지 22코 진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21, 22, 이렇게 다시 사슬을 올려서 다시 반대쪽으로 편물을 돌린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22코를 뜨면 되거든요. 이렇게 짧은뜨기 22코 뜨는 세움코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22코, 세움코 사슬 하나, 짧은뜨기 22코를 10단을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뜰 때 다시 뵐게요. 자, 22코 10단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깊은 골이 2단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편물을 돌려주시고 짧은뜨기를 22코를 뜰 건데, 지금은 테두리의 첫 코니까 핀으로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첫 코를 표시를 해둔 다음에 22코 다 뜨고 돌아올게요. 22코 중에 21코를 뜨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번째 코에는 한 코 안에 3코를 뜰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다른 가방 바닥을 뜰 때는 이 모서리 코를 2코만 떴었는데, 이 가방은 각을 살짝 주고 싶어서 모서리 코를 3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 옆선에 뜰 때는 저는 바늘을 한 호수 줄여서 뜰 거예요. 코 게이지하고 단 게이지가 조금 다르니까 조금 작은 바늘로 떠주면 그 갭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호 바늘로 여기 깊은 고래 하나, 땀이 보이는 데 하나, 고래 하나, 여기 하나, 고래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쭉 떠주시면 이게 10단이니까 11코가 나와요. 그 한 코는
이미 여기 모서리 세 코 떠줄 때 이 코가 첫 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코가 되거든요. 여기 11번째 코 뜰 때는 다시 세 코를 뜰 거예요. 여기 옆선에 있는 한 코와 모서리 코 하나, 다시 22코 중에 첫 코가 될 코가 여기에 세 코가 떠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꼬리가 있잖아요. 이 실꼬리를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을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7호 바늘로 이 마지막 코에서 하나 한 다음에 여기 실꼬리를 이쪽으로 제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를 떠주시고 다시 내가 떠갈 방향 쪽으로 바늘 이렇게 뒤쪽에 숨겨서 떠주시면 여기 구멍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까 세 코를 그냥 다 떠버리게 되면 거기가 구멍이 커지는 일이 많아요. 근데 모양이 보기 좋게 실을 제껴가면서 떠주시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테두리를 뜨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숨을 하나 뜨고 22번째 코에 세 코를 뜬 다음에 이 옆선에서 다시 6코 바늘로 바꿔서 한 단마다 한 코씩 떠주면 됩니다. 여기 이전까지 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테두리를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기 마지막 코에 왔어요. 그런데 이 코에서는 여기 시작할 때 한 코를 떠줬으니까 나머지 두 코를 떠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코를 뜨고 나머지 한 코는 돗바늘로 연결해서 한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을 자르고요. 이 상태로 쭉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돗바늘로 여기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코에 이렇게 가로질러 넣어주시고, 이 실이 나온 자리 있잖아요. 실이 나온 자리로 다시 돗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온 것처럼 여기에 새로운 한 코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뜰 때 여기 부분은 조금 힘이 없으니까 이 남겨진 실을 조금 넣어가면서 떠주시면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면 뜨는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자, 그럼 테두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테두리를 뜨기 전에 한번 해볼 작업이 있어요. 여기 옆면에 보시면 세 코 중에 여기 첫 코부터가 옆면에 11코의 시작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코. 그러면 그 11코 중에 가장 중심 코가 되겠죠. 여기 단수링을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둘, 넷, 다섯, 6번째 코. 그러면 11코 중에 중심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 코는 안 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뜰 거냐면 반절만 가지고 뜨고
이쪽만 가방의 높이만큼 다 뜨고 실을 자르고 여기도 높이만큼 다 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한 코에 한 코씩만 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짧은뜨기로 뜨는 거라서 어려울 건 없는데, 제가 생각한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테두리 뜰 때 겉면에서부터 보고 뜨는데 저는 안쪽 면부터 보고 뜰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단을 볼 때 여기 두 단이 한꺼번에 보이게, 시작할 때 한 단만 보이고 두 단씩 보이는 것보다는 두 단이 다 보여서 이렇게 무늬에 통일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뒤쪽을 보고 22코 여기 옆면에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면에서 앞 이랑뜨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인 모양이 있는 중에 내가 뜨고 있는 방향에 보이는 실오래만 걸어서 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떴을 때 이렇게 여기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살짝 사선이 된 라인이 보이시죠? 그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하나 걸어서 세움코 하나 떠주시고 앞실만 걸어 짧은뜨기, 여기 꼬리실은 뜰 때 숨겨주시면 실 자체가 조금 힘이 들어가는 실이라 영상에서도 제가 좀 힘주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설명에 빠뜨린 부분은 이렇게 테두리를 다 뜨면 몇 코가 되냐면 여기 22코, 11코, 11코, 그리고 각 모서리에 한 코씩 추가되어서 딱 70코가 되어요. 그러면 여기 핀을 꽂았으니까 이렇게 핀을 꽂은 걸 빼고 뜨면 절반이니까 34코가 될 거예요. 34코를 원하는 높이만큼 뜨셔도 되는데 제가 실 두 볼에 맞추려고 보니까 저는 비율도 맞는 단수는 19단이었어요. 19단 뜨고 나중에 테두리에 한 단을 뜰 거라서 전체는 20단 정도 될 거거든요. 제가 여기 34코 다 뜬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34코를 다 뜨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 돗바늘로 연결했던 실꼬리가 여기 남아 있어요. 그거를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코 전에 그때부터 앞 이랑뜨기를 할 때 그 실꼬리를 같이 넣어 주세요. 넣고 떠주시고 이렇게 넣고 뜨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코도 떠주시고요. 서른셋, 서른네. 자, 여기 단수링이로 표시한 그 코를 남겨둔 채로 다시 편물을 돌려서 뜨게 됩니다. 이렇게 34코를 쭉 이렇게 편물을 돌려가면서 34코, 34코, 34코 이렇게 19단을 뜨고 실을 자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 뜨고 나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이 코를 제외한 그 옆 코에다가 새로운 실을 연결해서 34코 또 34코씩을 쭉 반복해서 19단을 뜨고 실을 자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테두리 뜨는 거 설명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이 가방을 다 뜨고 영상도 다 찍은 상태에서 추가로 찍은 영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그 영상 뒤쪽에 보면 디링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애쓰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샘플을 여러 개 제작해 보다 보니까 디링을 다 뜨고 나서 연결하는 것보다는 뜰 때 미리 연결을 해주고 가면 나중에 조금 편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16단을 다 뜨고 17단째 6코를 뜬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코를 뜬 다음에 마커로 7번째 코와 9번째 코에 표시를 해 둘게요. 그리고 17단을 다 뜨고 18단을 이 마커 앞까지 뜬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마커 한 코 전까지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커를 빼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디링을 아예 넣어서 뜰 거예요. 자, 바늘을 넣고 디링을 끼워서 3코 동안 디링하고 함께 뜰 거예요. 이렇게 디링이 여기에 걸리도록 2코, 3코 이렇게 3코를 뜨면 여기에 디링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가방 안쪽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뜨고 다 뜨고 테두리까지 뜨면 처음 영상에 찍었던 것처럼 디링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참고해서 떠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렇게 했으면 반대편을 뜰 때도 안쪽에서 시작해서 같은 단수, 같은 코 위치에다가 지금 디링이 이쪽에 있으면 이거는 이쪽에 있게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떠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평소 같으면 비 오는 날은 안 찍을 텐데 이거는 추가 영상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냥 빗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냥 찍었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자, 바닥에 연결해서 옆면을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뜨고 옆면을 떴을 때 이렇게 옆면 한쪽을 떴을 때 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실을 자르고 반대쪽에서 이 실을 가지고 뜨겠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듭을 하나라도 줄여보고자 여기 이쪽을 다 뜬 다음에 그냥 실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반대쪽을 뜰 때 새로운 실을 연결해서 떴더니 실이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 처음에 그 바닥 뜨고 옆면 뜬 실은 이 테두리 뜰 때 쓸 거고요. 그리고도 남는다고 하면 이 반대쪽 옆면도 테두리에 뜰 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이 얇은 실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실 매듭을 한 개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옆면 떠보겠습니다. 자, 뜨고 남은 실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 상태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테두리에 뜰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빼지 않았어요. 그냥 코 있는 대로 잘라서 당겨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서 이 옆실에다가 살짝 끼워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옆면 뜰 때 실을 조금 넣고 떠주면 되니까요. 자, 옆면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옆에 40cm 이상의 실을 남겨두고 뜰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옆선 꿰맬 때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옆면이기 때문에 한 호수 줄여서 6호 바늘로, 자, 여기 똑같이 이랑뜨기로 실을 감고 나와주세요. 실을 남겨둔 상태로 그 다음에 옆선 뜰 때 코 뜨는 것처럼 여기 땀이 보이는 자리에서 한 코, 깊은 골 쪽에서 한 코, 여기 한 코, 여기 한 코 쭉 떠주겠습니다. 테두리는 저는 전체를 다 6호 바늘을 쓸 거예요. 이유는 가방을 만들었을 때 위쪽이 살짝 오므라드는 느낌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6호 바늘로 뜰 겁니다. 만약에 그 느낌이 싫다고 하시면 7호 바늘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거 뜰 때 이 남은 실은 넣고 뜨지 않아도 됩니다. 옆선에 모든 코에 뜨면 여기까지 19코가 되겠죠. 제가 19코 다 뜨고 돌아올게요. 19코를 다 뜨기 조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아까 있던 실꼬리를 넣어서 몇 코를 떠주시면 되고요. 17, 18, 19. 여기서는 19코 다 뜬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테두리 돌아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34코, 그 34코 떴던 마지막 코는 하나 더 넣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옆선에서 19코 다 뜨고 나서 다시 이 아래쪽 옆면에 왔을 때 돌아오겠습니다. 자, 옆선 18, 19번째 코입니다. 이렇게 뜨고 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을 40cm 이상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자른 다음에 그냥 이 실은 마지막 코가 있는 상태로 당겨서 돗바늘로 원래 단수링으로 표시해줬던 중간코, 중심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랑뜨기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 실 나와 있던 자리로 다시 이렇게 뒤쪽으로 빼둡니다. 돗바늘로 실 나와 있던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 아래에 있는 여기까지 이 상태로 이 실은 이대로 놔두고 다시 이 반대쪽도 같은 테두리를 떠줄 거예요. 여기서 19, 여기서 34, 다시 19. 여기서도 똑같이 40cm 이상의 실을 남기고 어디에 실을 연결하면 되냐면 단수링으로 표시했던 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당겨온 다음에 똑같이 테두리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코 안에 여기서 만나지는 코들이 다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반대쪽도 다 작업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반대쪽도 테두리를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한 코 남았네요. 한 코, 뜨고 나니까 아까 그 실 조금 남았던 거에서 요만큼 남았어요. 저는 40cm 이상 남기고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은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남은 그 실 많이 남았던 실로 여기 뚜껑 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뚜껑 부분을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뜨고 나서 테두리를 뜰 거거든요. 새로운 실을 연결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쪽 옆면에 테두리를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여기를 옆면을 꿰맨 다음에 뚜껑을 떠도 되고 뚜껑을 뜬 다음에 꿰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뚜껑을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뜨는 방법은 원래 바닥에서 옆면 갈 때도 이렇게 뒷면을 보고 뜨기 시작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무늬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뒷면을 본 상태로 여기서 19코 뜨고 34코 중에 첫 코부터 세어서 2, 4, 6, 8, 10, 11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실을 연결해서 짧은뜨기 14코 14코를 뜨면 34코 중에 양쪽에 10코씩 남겨지니까 중심에 오게 됩니다. 14코 뜨고 사슬 올려서 다시 14코, 사슬 올려서 다시 14코 이런 식으로 11단을 뜨고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 다시 뵐게요. 열네 코 뜨는 11단에서 마지막 2코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13, 14. 여기서 실을 잘라주시고 그 상태로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겹쳐서 테두리를 떠주게 되면 조금 묵직한 느낌이 생겨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을 자르고 그냥 뒤쪽으로 뺐어요. 그리고 다른 때 마무리할 때처럼 돗바늘에 끼워서 그 실을 옆선 한쪽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테두리를 뜰 거예요. 마지막 11단 뜰 때는 그 11단이 안쪽 면에서 보고 뜨는 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뜰 때는 겉면을 보고 뜨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테두리를 뜰 거니까 6호 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14코 시작할 때 그 옆코 있잖아요. 그 옆코에다가 새로운 실을 연결합니다. 바늘을 넣어서 새로운 실을 끌어오시고 이 테두리를 한 단에 한 코씩 떠주시면 돼요. 여기 실꼬리는 뜰 때 그 안에 넣어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11단이니까 11코가 나와요. 실꼬리도 위쪽에서 나온 실꼬리도 넣어서 떠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코 떴던 마지막 코는 모서리 코가 될 거니까 그 코에는 2코. 그러면 여기도 쭉 한 코씩 모서리 코에서 2코, 이 옆선에서 한 코씩 쭉 다 뜬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2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모서리로 들어가는 쪽이라 조금 힘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2코를 뜬 다음에 실을 자르고 그대로 당겨주세요. 이 상태로 돗바늘로 여기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마지막 14코 떴던 여기 시작했던 그 코 옆 거기에 이렇게 가로질러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실이 나온 자리로 다시 뒤쪽까지 걸리도록 넣으면 실이 단단하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꽉 당겨준 다음에 이 실은 이 안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른 뜨개 할 때처럼 숨기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으로 찍기에는 이게 바늘을 넣을 때 다른 실을 가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넣고 그냥 넣기만 하지 마시고 반대쪽으로 한두 땀 돌아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실 마무리하고 이 옆선 꿰매는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자, 여기 옆면과 옆면 한쪽은 뚜껑이 있도록 이렇게 뜬 상태에서 이제 옆선을 한번 꿰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40cm 이상의 실이 2올이 남아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남겨뒀던 것과 이쪽 이렇게 올 때 끝날 때 남겨뒀던 2 실이 있거든요. 이거는 돗바늘이 2개가 필요합니다. 각기 돗바늘에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가죽공예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코바늘 할 때 이 옆선을 이렇게 돗바늘을 이용해서 맞물려서 꿰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실꼬리로 왼쪽에 있는 첫 코에다가
안에서 밖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실꼬리로 오른쪽에 있는 첫 코에 바늘을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맞물리도록, 이거 딱 안 맞추시면 여기 양옆이 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려오는 코고 하나는 올라가는 코기 때문에 V자의 형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코 한 코 하시다 보면 코가 맞거든요. 여기 내려오는 코, 올라가는 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고, 자, 왼쪽에 있는 실로는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실로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고, 같은 구멍에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보이시나요?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걸 반복을 해서 잘 맞물려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 모서리 두 코 뜬 것 중에서 한 코까지만 꿰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해서 마무리할 때 다시 뵐게요. 옆선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코를 가르게 되면 바늘이 좀 안 빠질 때가 있거든요. 실 사이에 돗바늘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는 마지막인데 한 번만 하면 좀 힘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하고 나면 이번에는 통과해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여기가 조금 잡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 두 실을 묶어서 안쪽으로 돗바늘에 넣어서 안쪽에 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방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끈뜨기 시작해 볼게요. 우선 끈을 뜨는데 필요한 실 양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줄자가 1.5m가 많고요. 2m짜리 줄자라면 그 줄자 길이의 3배, 1.5m의 줄자라면 그 줄자 길이의 4배를 한번 실을 미리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양쪽에서 끌어서 쓰는 방법이라서 미리
실량을 가늠해 두겠습니다. 2m, 두 배, 세 배. 그러면 떠보기 시작할게요. 여기 실을 디링에 넣고 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두 홀 중에 한 홀을 당겨서 사슬뜨기를 떠요. 그런데 이 뜨지 않은 실을 뜬 실을 걸리도록, 자, 이렇게 이 실로 떴잖아요. 그러면 이 실이 여기에 걸리도록 걸어준 다음에 다음 사슬을 떠요. 그리고 그 실로 감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슬 두 개가 걸려요. 지금 상황에서 이 두 코를 뜰 때 한 번은 이 오른쪽 코는 이 실로, 그 다음에 얘를 놓고 이 실이 내가 뜰 코의 뒤쪽에 오도록 막은 상태에서 다음 사슬,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는 실 잡고 놓고 오른쪽 코를 뜨고요. 그 다음에 왼쪽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아까 남은 실로 떠주시고요. 오른쪽 코를 뜰 때는 왼쪽 코를 놔줄 거예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빠지지 않도록. 대신에 이 뜬 코가 내가 다음에 뜰 코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뒤에 줄이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자, 왼편도 지금 오른 코는 떴으니까 왼쪽 코를 뜰 때 바늘을 넣고 지금 떴던 실이 뒤에 오도록 한 상태에서 다른 실을 끌어다가 떠줍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다음 코 뜰 때 이 실을 놓고 이렇게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막아져요. 그러면 왼 코는 그냥 빼둔 상태로 여기를 딱 누른 상태로 오른쪽 코를 떠주시고 뜬 다음에 왼쪽 코에 바늘을 넣어 지금 손에 걸려있는 실 말고 다른 실을 이 뒤쪽에서 끌어다가 떠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실을 놓고 이 실을 갖다가 오른쪽 사슬을 떠주시고요. 다음 왼쪽 코를 뜰 때 이 실을 놓고 뒤쪽에서 끌어다가 사슬을 뜨고요. 이게 보통 그 아이코드처럼 이중사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꼬임이 예쁘고 힘도 받아요. 만약에 그냥 아이코드처럼 이중사슬을 뜬다고 하면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 뒤쪽에 여기 만난 자리가 아주 예쁘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줄로 뜬다고 하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떴을 경우는 볼륨감이 없고 조금 살짝 얇은 끈이 나와요. 만약에 실 양이 부족하다 하면 이 방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끈을 뜰 만큼은 남아있는 듯 해서 이렇게 좀 탄탄한 끈으로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선택해서 떠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줄 원하는 만큼, 저는 1m 이상 뜰 거거든요. 다 뜬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코 남은 부분은 실을 자른 상태에서 바늘에 걸어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 부분을 디링에다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돗바늘에 끼워서 디링 동그란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좀 탄탄한 느낌을 주려면 이 두 코가 다 걸리도록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좀 단단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디링 쪽에 이렇게 넣고 감싸서 좀 단단히 고정이 되도록 몇 번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4번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 정도 감싸면 끈도 고정이 되고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뒤쪽에서 실을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디링에 연결된 거는 실 하나를 걸어서 매듭을 해주시면 조금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매듭하려고 했는데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옆실에다가 매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 같은 경우는 표가 덜 나게 숨기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부분에다가 한 번 더 숨겨주시고, 나중에 여기 잘라낸 부분은 라이터 같은 걸로 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 정리하고 남은 실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고 나면 이 끝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라이터를 살짝 켜서, 손으로 누르지 마세요. 꼭 라이터 뒷꼭지로 눌러야지, 아니면 뜨겁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디링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바 세트에는 장식과 그리고 잠가주는 부분을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나사가 3개 있어요. 이 3개는 아주 작아가지고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방법만 설명해드리고 직접 조이는 거는 영상으로 찍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 이걸 끼워요. 이 사이즈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편물이 도톰한 편이라서 바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드라이버 뒷부분 같은 걸로 눌러주시거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편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광택이 있는 부분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중심 부분에 나사를 조여주시고
양옆도 조여주시고, 만약에 꽉 안 들어간다 싶으면 돗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제가 9단의 중심 부분에다가 미리 마커를 표시해 뒀어요. 이 조임 장식은 9단과 11단 사이에 중심 코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얘를 만약에 여기다 달았을 경우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조여서 잠그는 거거든요. 드라이버는 그 다음에 이 잠금 장식의 뒤쪽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거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부드러운 부분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여기에 끼워서 안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을 양쪽 바깥으로 제껴주시면 돼요.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찍기에는 힘에 붙여서 설명만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트 쉼터였습니다.